네, 증거금이 15조가 몰렸던 2차전지 기업 필에너지의 상장 따상을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모아졌죠. 덕분에 상장 전에 필옵틱스의 주가도 2주 만에 2배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필에너지 상장 당일인 오늘 필옵틱스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옵틱스 결국 하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과연 내일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yes or no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보시죠. 네,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삼성 SDI의 후광 효과도 받았었던 기업인데 필에너지가 좀 떨어져 나가면서 메리트가 덜어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랐었던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필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필옵틱스를 산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 기업의 내용에서 뭐 좋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사실상 주가가 단기간에 2배를 올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수요일쯤에 언급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프로에서 딱 23,000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필에너지가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수급이 가도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그것도 사실상 따따상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상당히 있었지만 요즘에 IPO에서의 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이 상장 이슈로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금 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르기 전 가격대 라인까지는 하방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슈가 생산된 상황에서의 소멸이 나오면 네. 그 이슈가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는 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OLED 장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장비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레이저 부분에서의 확대 기조들이 나와서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OLED나 2차 전지 사업부에서 그런 성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상승 자체가 필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하방은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는 두 분 다 노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 우리기술투자 보도록 하죠. 이 가상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판단에 가상자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기술투자 부침이 없이 흘러내리다가 오늘 갭상승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기술투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리플이 거의 90% 육박하는 급등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상자산 관련주도 같이 부각을 계속 받을까요? 이게 제가 오를 드렸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주 투자보다는 직투가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직접 가상화폐를. 코인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모든 것들이 저는 결국 시기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시기가 안 좋으면 그 수익이 안 나는 거고 그쵸.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시기가 좋으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많이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너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하락하는 시기면 아무리 투자해도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지금처럼 반도체 얘기가 나고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투자를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정도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이 리플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차트하고 이더리움 차트하고 이런 거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 정도 위치면은 한번 매매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급격하게 꺾여가지고 손해보는 자리는 적어도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거면은 지금 이제 그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잠잠하잖아요. 차라리 하시려면 이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막 이럴 때가 보면 이게 잘 갔다가 꺾이는 시기가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 투자를 주는 게 뭐냐면 O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 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이 O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까요? 이게 더 간다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거를 O를 선택하고 좋게 이제 평가를 하려면은 이게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소가 어쨌든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되고 네. 영업이익률이 50%가 육박하거든요. 거래소들이 민간 거래소들이. 그래서 그 영업이익만큼도 순이익도 그만큼 그대로 발생이 될 건데 그만큼 아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있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거 받는 만큼 이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처럼 만약에 뭐 배당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선택했지만은 뭐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가상화폐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관련된 종목들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가라는 거는 타이밍이랑 운때가 맞아야죠. 본부장님도 의견 코멘트 주신 거 보니까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자라고 또 적어주셨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까지 특징주 보도록 하고요.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포스코 DX가 한 달 만에 100% 넘게 수익 중입니다. 리뷰를 들어봐야죠. 이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예. 하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짜로 지금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지금이 4월달하고 상당히 좀 유사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28일 날부터 상승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상한가 나면서 변동성 커지죠. 요렇게 잘랐고 요 구간 잘 보세요. 요 구간 잘 보시고 그리고 요 보시면은 또 6월 19일부터 또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10일에도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패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후에 더 가든 안 가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4월 달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파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팔라고 말씀했지만은 물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이럴 때도 꼭 또 맞더라고 이상하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상대로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게 일단은 이게 조정받고 더 가더라도 지금은 그래서 파는 게 맞다는 얘기를 그래서 2주 연속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공략주도 이미 목표가를 많이 달성한 상황이죠. 이 금요일에 든든한 남자들의 오늘의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KN솔입니다. 포스코 인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포스코 그룹주들 잘 달리고 있죠. 네, 그래서 골라왔고요. 일단 종합 상사 쪽이 뭐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낮은 거 원한다 그러면 LX 인터내셔널 고르시면 되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제 종합 상사 쪽에서의 견조한 성장 기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 베이스로 사실상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포스코 그룹 쪽에서의 이런 원자재 조달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중역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올해부터죠. 포스코 퓨처엠의 수산화 리튬의 소유량이 약 30% 공급 계약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얘기가 그런데 아무튼 네. 뭐 이런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향후에는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까지 조금 붙인다면 피스로 붙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계속적으로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의 뒤를 이어서 포스코 인터의 수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 뭐 그 매수는 이제 시초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5,000원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41,000원인데 눌리면 추가 매수하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 전략 들어봤고요. KN솔도 2차 전지 관련주인가요? 2차 전지로 봐도 되고 반도체로 봐도 돼요. 오. 그 아시겠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 개최하게 되면서 클린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클린룸 같은 경우는 보는 기업이 두 개 있잖아요. 신성 ENG 그리고 KN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되고 두 개 다 보시면 된다라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포럼 얘기는 뭐 제외를 할게요. 제외를 하고 이제 그 유럽의 그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인허가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난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부장 쪽으로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스코 인터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또 유럽에 또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또 반면에 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또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유럽의 어떤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이 장비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성 ENG가 그 드라이론 관련되고 이게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네.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제조 과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습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 드라이룸 같은 경우 요새 또 슈퍼 드라이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연관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은 이제 KN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손절가 좀 짧게 잡았어요. 지금 이제 기간 조정 구간에서 지금 올라야 될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12,000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시는 두 분의 공략주 다음 주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